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밝지 않은 표정이죠. 리버풀전 직전의 모습인데 근데 그 이후에도 사실 밝은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외신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도대체 이 토트넘의 문제가 무엇인가? What is wrong with Spurs? 라고 하는 442의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토트넘 팬들 사이에 굉장히 화제가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전문가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축구 전문 잡지 442의 이 유튜브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에서는 이 토트넘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특별히 또 손흥민 선수의 패스와 그리고 히트맵에 주목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등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일반적인 토트넘의 공격 대형입니다. 3명의 선수들이 이렇게 삼각형을 만드는 걸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최전방에 있는 윙어, 최전방 공격수, 또 윙어 이렇게 3명의 선수들 사이에 이제 그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수비수들 외에 이제 이 사이드백들, 그러니까 뭐 레프트백, 라이트백에 있는 선수들이 이제 앞쪽으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며 공격하는 것이 토트넘의 기본 공격 전술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부분 중 하나는 이제 이 바깥쪽 이 사이드 윙어의 어떤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전술적인 어떤 부분을 지적합니다. 시즌 초반 손흥민 선수가 있는 여기, 그리고 히샬리송, 그리고 여기에 이제 클루셉스키겠죠. 이 윙어들이 이렇게 있는 상황 가운데 보면은 굉장히 넓게 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토트넘을 수비하던 팀들은 굉장히 넓은 수비 간격이 발생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토트넘의 선수들이 삼각형을 만들면서 서로 패스를 하고, 그리고 일정하게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죠. 서로 스위칭 플레이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러다 보면은 헷갈리죠. 누가 누구를 맡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이 본머스 수비진이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결정적인 상황에 이 손흥민 선수 여전히 측면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제임스 메디슨이 들어가가지고 이 포켓 공간을 이용해가지고 결국에 골을 득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제 토트넘이 전반기에 굉장히 강력한 플레이를 보여주던 이유 중 하나였는데, 토트넘을 상대하던 팀들이 상대법을 이제 좀 알아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중간에 완전 캠핑을 하는 거죠. 나 건들지 마. 우리 이쪽 못 들어오게 막아버릴 거야. 블락을 세워버립니다. 이게 첼시의 4-4-2 이 수비 블럭이고, 아스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4-2 굉장히 좁은 간격으로 서서 토트넘을 상대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다 보니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이 측면으로 가가지고 크로스 뭐 이런 식의 방식이나, 아니면 이제 바깥쪽에서 이제 공을 걷도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즉 앞으로 와도 제대로 된 공격을 하지 못하고 점유 시간만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리버풀전 때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바깥쪽 이쪽이 공격 방향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격 방향 쪽 말고 이 공격 방향 위에 있는 선수, 이 하프라인 위에 있는 선수는 브래넌 존슨과 손흥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심지어 다 밑에 있고, 이 중간에 있는 미드필더들 중앙선을 거의 넘어오지도 못하는 게 평균 포지션이었다. 근데 점유율이 더 많을수록 사실은 더 위에 있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리버풀이 이제 토트넘보다 점유율이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선수들이, 사실은 이 3명의 선수들 외에 나머지 필드 플레이어들은 전부 다 이제 하프라인 바깥쪽에 이 지금 평균 포지션이 위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얼마나 리버풀이 공격적이었는지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런데 이제 손흥민 선수의 평균 포지션을 보면은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아 보이죠. 특히 윙어에 있을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히트맵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평균 터치를 한 지점들을 보면은 사실은 좀 애매하고, 박스 안에서도 2번밖에 만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패스를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길게 뿌려준 패스는 단 2번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생각할 때 토트넘이 전진하고 있는데 좀 문제를 겪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냐? 이 토트넘이 후방 빌드업이 너무 안 좋고, 토트넘이 후방에서 공을 잡았을 때 다른 팀들이 앞으로 달려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이 리버풀의 평균 포지션이 높은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한데, 토트넘이 수비진에서 공을 잡으면 롱볼을 전개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의 진영에서 공을 빼앗은 리버풀의 수치입니다. 근데 이게 프리미어리그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한 경기 기록. 몇 번을 빼앗긴 건가요? 토트넘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서도 공을 빼앗기면서 직접적인 실점 혹은 실점 위기를 내주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게 프리미어리그 기록이라고 하면서 놀라는 이 442의 이 전문가인데, 이런 장면들이죠. 토트넘이 어쨌건 전개를 할 때 굉장히 짧게 전개를 하는데, 이걸 알고 있는 리버풀이 이제 달려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토트넘은 리그 전체에서 숏 패스를 가장 많이 한 탑3 안에 드는 팀 중 하나고, 롱 패스는 가장 안 하는,
심지어 강등권 팀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역습을 위주로 하는 그런 팀들보다도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2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팀이 20개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프리미어리그 이제 하이 턴오버, 그러니까 자신의 진영에서 상대방에게 공을 넘겨줘 버리면서 이제 위기가 발생하는 그런 팀들 중 1위가 울버햄튼, 2위가 토트넘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토트넘은 이 수비진에서 공을 잡고 있을 때 굉장히 공을 빼앗기기 쉬운 상태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문제가 되면서 앞으로 전진하지도 못하고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리버풀 그리고 아스날, 그러니까 아르테타와 그리고 클롭 감독이 처음 부임했을 때 클롭의 그 성적은 승점 60점, 아스날도 61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8위, 각자 8위로 또 마무리를 했던 공통점이 있죠. 근데 지금 토트넘은 어쨌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첫 시즌에 5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뭐 득점 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득점을 기록하면서 이때 당시에 리버풀, 이때 당시에 아스날보다 더 많은 득점을 해내고 있습니다. 물론 실점도 더 많죠.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되고 있지만 토트넘은 분명히 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팀이고,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일단 첫 시즌 치고는 잘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결국에 자신이 원하는 선수를 데려오지 못했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플레이가 정확하게 구현이 되지 않는 것, 결국에는 이적 시장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전문가들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논란에서 분석하고 또 외신들을 보면서 전해드렸던 내용들과 굉장히 비슷한데, 결국에는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금 축구가 어느 정도 파악을 당했다라는 문제도 있지만, 그 파악당한 축구, 뭐 과르디올라의 축구도 유명하고 클롭의 축구도 유명합니다. 물론 뭐 전술 변화를 가져가는 감독들이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에 대해서는 이미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팀을 막지 못하는 이유, 결국에는 퀄리티가 높아지고 그 전술을 완성했기 때문이거든요. 토트넘도 그러한 어떤 완성해 가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 그래야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앞으로 더 좋은 그런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포트의 분석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고, 토트넘의 어떤 공격적인 부분 전술이나 아니면 수비적인 어떤 하이 턴오버 이런 부분들의 어떤 자료를 보면서 굉장하다, 야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자료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은 더욱더 정확하고 그리고 재밌는 그런 소식들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